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 과정도 저는 역시 이거는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민생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여러 현안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두세 번의 경제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저의 선의를 이런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정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의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신다면 오판이십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 제가 여러분에게 복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협조하지 않겠다.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총공세를 했던데 제가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NLL 관련된 자료, 정상회담 관련 자료 얘기할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연 도움이 됩니까?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정보를 까면 대한민국의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을 해서 북한 군의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북한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의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뭔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을 동태를 파악하는 첩보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는 모든 첩보 기능과 대북 감시 기능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전에. 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형제나 이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조심합니다. 그 가족들의 상처와 상흔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첩보기관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걸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첩보부가 여러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 자, 두 번째 또 비교해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강산 관광 갔던 박광자 여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피살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결국 금강산 관광만 문 닫고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피살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북한의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의 희생 속에서 더 강력한 대처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방금 최근에 생긴 현안이면 저는 또 나름대로 같이 뭐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1년 9개월 전에 일어났고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대한민국 첩보기관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감청 주파수 다 바꿔야 되고 또 북한을 접촉했던 휴민트들 다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합시다. 3분의 2 의결로. 저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자꾸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아니니까 전해들은 얘기로 해서 공개해드릴 수는 있으나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조심했던 것이 관련된 첩보 당국에서 가능한 한 이 첩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어느 단위의 감청으로 첩보를 구했다고 하면 북한이 자기네 군과 정보 당국의 통신 주파수를 싹 바꿉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그 첩보를 하기 위해서 써야 할 노력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제가 국가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정권이 관련 첩보 당국이 이런 첩보를 안 줬는데 월북이라고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없어요. 관련된 정보 당국들이 첩보를 올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월북이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지 아니 우리가 갑자기 월북이라는 정보가 없는데 왜 권력기구가 그걸 월북이라고 발표하라고 하겠습니까? 해경의 발표도 잘 보시면 월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까지 했나요? 뭐 표현이 아주 애매하던데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겠죠. 해경이 다른 정보 당국은 있단 말이에요. 첩보가 이게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첩보 당국의 첩보를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는 남북 관계상 혹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사실 그 첩보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당시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 중에 지금. 근데 그 공개하면 처벌받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야 미치겠다 내가 처벌받을까 봐 말을 못 하는데 펄펄 뛰는 거예요. 참 윤건영 의원이 이런 걸 다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에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하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당 아니니까 응해 주겠다니까요. 합시다 그러면 3분의 2 협조 드릴게요. 공개하는 거.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북한과의 정보 전쟁이 첨예한데 그거 다 까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기관이 어떻게 감청했고 어떻게 그 첩보를 입수했는지 내용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모르시잖아요. 저 참 이해가 안 가. 제가 민생이 중요하니까 이거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그래서 뭐 같은 동어반복이신데 이준석 대표님 요 사안 한번 그 당시에 정보위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 당시에 보고받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 그 첩보가 잘못된 거면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났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첩보 당국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같은 얘기 또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